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너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거리를 구하면 될까? 어떤 거리? 선생님, 요 점하고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요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요, 얘요,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얘 좀 더 짧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는 이거예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정의가 뭐냐면, 점에서 직선에 대해 수선의 발을 긋습니다. 수직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요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 구하는 공식을 암기만 하면 됩니다. 점이죠. 좌표로 주어질 거예요. 얘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질 거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쌤 편의상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케이? 왜냐? 우리는 고딩이니까 고딩 직선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점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의 요 수직거리 d는요. 그냥 외웁니다. 분모는 전체 루트를 씌우고요. 직선 있지, 직선. 고딩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합니다. x의 개수 뭐야? a야. a의 제곱 더하기 b, y의 개수는 b죠? b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일단 큼직하게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요 형태 그대로 보이죠? 요 형태. x자리 대신에 얘 점을 집어넣어. 그러면 ax1이죠? 더하기, 이제 눈치챘어? 요 y자리에는 뭐 집어넣으면 돼? 얘 y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by1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그냥 밥 먹듯이 암기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보이죠? 됐죠? 1,2가 있고요. 3x-4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요거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 수선의 발, 수직거리. 요 거리죠? d는 얼마야? 공식 들어가. 공식. 3제곱. 이거 마이너스 있건 없건 상관. 원래 마이너스 4제곱이거든. 다 필요 없고 그냥 4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그치? 그러면은 잠깐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거. 그럼 3 곱하기 1이죠.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얼마야? 루트 25가 될 거고 5가 되겠네요. 선생님,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다가 1 더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4? 근데 절대값이었지. 얘 길이 얼마라고? 야, 어려워요? 아니요. 이거 어렵다. 안 돼요. 알겠죠? 45페이지 필수예제 1번을 볼게요. 가로 1번이라고 되어 있죠. a, 3과 4x-3y 플러스 3 이퀄 0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양수의 값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림을 잡고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a, 3이야. 그죠?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4x-3y 플러스 3 이퀄 제로죠. 얘 길이 구하자는데? 그죠? 그럼 여기 길이 구해보자. 공식이죠? 얼마야? 루트. 야, 이제 4의 제곱,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 여기다 뭐 집어넣어? x에 뭐 집어넣어? a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4a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죠. 3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3. 그러면 얘가 거리가 2네요. 그쵸? 요게 2라는 얘기지. 그러면 분모는 5, 분자는 절대값 4a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2죠. 그쵸? 그러면은 절대값 4a 마이너스 6은 10이 될 거고, 따라서 4a 마이너스 6은 10이 될 수도 있고 4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a 얼마야? 여기로 넘어가면 16이거든. 4a가 16이니까 이때는 4가 될 거고요. 그쵸? 이때는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치? 양수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야? 4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2번을 볼게요. 가로 2번.
3x 플러스 4y 플러스 1 이퀄 0. 요 놈의 수직이야. 요 놈의 수직이고 원점하고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알지? 얘 하나만 공부하고 가자. 꿀팁이야. 자, 너님 중딩직선 알죠? 중딩직선 mx 플러스 n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mx 플러스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중딩직선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여기가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은 몰라요. 그쵸? 내가 그냥 수직인 것만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율로 바꾸는 거는 쉽죠? 그쵸? 왜냐? 기울기만 바꿔놓으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중딩직선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자, 고딩직선에서는 요놈의 수직인 방정식이 있어. 요놈의 수직인 방정식. 요놈의 수직인 방정식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막 중딩직선을 바꾼 다음에 아니지.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러면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저놈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a분의 b가 돼야 되겠군. 그런 다음에 고딩직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그냥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요놈의 수직인 방정식은 요 개수 있지. a, b 개수. 그냥 위치 바꾸고 x든 y든 간에 부호 하나만 바꿔. 그러니까 뭐라고? 자, 어떻게 하냐면 개수 바꾸고 부호 하나 바꾼다야. 하나 바꾼다. 개수 하나 바꾸고 부호 하나 바꾸세요. 그러면은 자, 얘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a하고 b 바꿔. 그러면은 bx 플러스 ay고 그 다음에 부호 하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여기를 바꿔요. x를 웬만하면 x를 바꿀 때가 있고 y를 바꿀 때가 있는데 헷갈리면 그냥 y만 바꿔. 그럼 얘만 바꾸고 부호.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모르죠. 그쵸? 이러고 끝. 오케이? 요놈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개수 바꾸고 부호 하나 바꿉니다. 부호는 반드시 하나만 바꿔. 그리고 난 대부분의 경우는 y를 바꿉니다. 오케이? x를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너무 과하시네요. 선생님 좀 지나치시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나가세요. 이거 무슨 뜻이죠? 수직 뜻이죠. 그쵸? 꼭 마음이 불순한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쵸? 됐어? 어? 가로 2번 다시 한번 볼게. 요놈의 수직인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하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3하고 4 위치 바꾸고요. 부호 y를 바꿀게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여기는 내가 모르지. 그냥 선생님 편의상 a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고 바로 나와. 괜히 거기 풀이 과정처럼 그 과정을 거치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얘하고 원점하고의 거리가 1이 돼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요 놈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0,0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있지. 얘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a 이퀄 0이에요. 얘하고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공식 뭐라고? 나 지금 잘못한 거 있어? 4제곱 플러스 3제곱 절대값. 야, 0 들어가면 그냥 a네? 그치? 그럼 얘가 1이야. 근데 분모가 5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 a는 5가 될 수도 있고, 절대값 a가 5니까 a는 5가 되거나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올까? a 값이 2개니까 직방도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a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4x 마이너스 3y, 첫 번째는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플러스 5 이퀄 0 이게 나왔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4x 마이너스 3y, a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렇게 해갖고요. 최종 정답이 요거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요것도 하나의 개념인데 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냥 그림을 그려볼까요?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야. 평행하대. 평행하다 칩시다. 그쵸? 평행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정의가 이거예요. 둘 다 수선에 발을 그으면은 수직 관계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요 길이를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길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얘는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 그치?
두 직선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 점으로. 즉, 여기에서 지나가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읍시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직선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필수예제 2번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페이지 46페이지 필수예제 2번을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적어볼게요. 하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이에요. 요 직선이 그 직선이에요. 이 직선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퀄 0이야. 그리고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이 d가 2루트 5래요. 그랬을 때 k의 값 구하래. 맨 먼저 뭐 하라고? 위에 요 직선이든 요 직선이든 점을 하나 잡으라 그랬어. 여기 k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 잡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 미지수가 생기니까. 근데 여기는 완벽한 직선이지. 그럼 여기가 완벽한 직선을 지나가는 점을 내 맘대로 잡는 거야. 그런데 잡을 때 최대한 간단하게 잡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느 하나를 0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x에다 0 집어넣어봐. y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1. 아, 그럼 얘가 완벽하게 0, 마이너스 1 들어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가장 간단한 점, 0, 마이너스 1 지나간다 라고 해놓고요. 0,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 d가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보자. 전체 루트에 예계수 제곱 더하기 예계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 x좌표엔 0 집어넣고 y좌표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돼요. 얘가 문제에서 2루트 5래. 분모가 루트 5거든요. 그럼 루트 5랑 2루트 5랑 곱하면 10이죠. 절대값 k 플러스 1이 10이 되네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k 플러스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k 플러스 1이 10이면 이때 k 값은 얼마예요? 9. 첫 번째 k 값 구했네요. 그쵸? 이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두 번째 k 값 구했네요. 괜찮죠? 오케이? 2-3번을 볼게요. 두 직선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퀄 0. 요 놈이 어때? 평행한데. 요 놈이 평행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맨 첫 번째 평행을 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알죠? 마이너스 예분의 예예요. 그쵸? 그래서 얘 기울기는 얼마야? 2예요. 그러면은 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데 기울기 공식 마이너스 예분의 예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데 얘가 2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6x부터 놓고 실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쌤이 요걸로 해볼까? 요 직선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이고요. 요 직선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퀄 0이에요. 위에 점 하나 잡을 텐데 이번에는 두 직선이 전부 다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잡아도 되고 여기에 점을 잡아도 돼. 어디 잡을까? 여기 하나 잡을게요. 그냥 여기 x에다 0 집어넣어볼까? 그 y는 뭐 나와? 2 나오네. 그럼 여기가 0,2 인정? 그럼 0,2하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퀄 0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d는 얼마야? 이거 더럽더라도 해야 돼. 전체 제곱에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럼 절대값.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6, 그럼 6 빼기 4. 계산할 수 있죠. 요거 그냥 해놓은 거 쓸게. 15분에 2루트 5가 나와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최종 정답이에요.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어.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울 거예요. 얘는 공식이 아니라 그냥 방법이니까 그냥 풀이 방법을 그냥 익히셔야 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얘 꼭지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가정할게요. 얘는 x2, y2라고 가정할게요. 얘가 x3, y3라고 가정을 할게요. 세 꼭지점이 이렇게 A, B, C가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삼각형 A, B, C 넓이 구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야. 첫 번째, 야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밑변 길이를 구하셔야 돼. 첫 번째는. 밑변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을 나는 요걸로 설정했어. BC. 밑변 길이. 밑변은 3번 BC로 잡았어. 그치? 자,
밑변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x2 빼기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빼기 y3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갖고 밑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요 편이상 요 밑변 길이를 스몰 a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요 길이가 스몰 a가 되겠죠? 그지?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이유가 뭐냐면 봐. 여기에서 높이는 요거죠. 요 길이. 그럼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봤더니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두 번째로 내가 필요해야 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두 번째로 구합니다. 첫 번째, BC의 점과 직선 사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뭘 해야 돼? BC 선분 길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원홈의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선분 BC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 구하고 싶으면 일단 맨 먼저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죠? 자, 기울기는 나는 알아. x3 빼기 x2 분의 y3 빼기 y2. 얘가 기울기죠? 편의상 m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도 되고요. 기울기가 m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계산해도 되죠. 난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직방은 y-y2는 m 곱하기 x-x2 직선 구했죠? 그죠?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고딩 직선 나오지 않아요? 이쁘게 정리하면 고딩 직선 나오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처럼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다 이거야. 선생님 헷갈리게 하나 있는데요. 제 문자 하나 바꿀게요. 요 a를요 다른 걸로 바꿀게. 요 a를요 p로 바꿀게. p로 바꿔도 되겠지? 그치? 스몰 p로 바꿀게. 왜? 여기 a가 새로 나왔거든. 그렇게 써? 다시 세 꼭지점이 좋아졌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밑변 길이를 구할 거야. 근데 밑변 길이 구하는 방법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밑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하려는데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점은 주어져 있어요. 나는 알죠?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하지.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쓰기 위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요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기울기는 얘하고 얘하고의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구했고요.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기울기 구했고요.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서 고딩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주면 되지? 야, 그럼 나 이 직선 알았어. 얘 알았지. 그러면은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야? 높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높이 계산하자. 높이 h죠? h. 높이 h는 요 직선 나왔죠? 요 직선이 나왔으니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전체 여기에다가 x1 여기다가 y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나오면 구할 수 있죠? 그죠? 높이를 구했어요. 마지막에 뭐 한다? 마지막 삼각형 넓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 삼각형 넓이는 쉽지? p 나왔고 h 나왔잖아. 그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h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너가 계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너가 계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응? 필수제 3번을 볼게요. 세 점 3,5, 1,1, 6,-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여기 A가 있는데 얘가 3,5 그 다음에 여기 B죠. 1,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C인데 6,-1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 맨 첫 번째 뭐 해야 돼? 밑변 길이 계산하셔야겠지. 밑변 길이 나는 선분 BC 길이를 계산할 거야. 선분 BC 길이는 얼마야? 얘하고 얘하고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그래서 6 빼기 1에서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2죠. 그쵸? 그래서 2의 제곱 얼마지? 25 더하기 4 해가지고 루트 29예요. 첫 번째 밑변 길이 구했어. 루트 29.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높이 계산하셔야 돼.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직방이야. 그럼 직방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일단 기울기 필요하지. 요놈의 기울기 구해야 돼. 요놈의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 계산하자.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니까 6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이죠. 그쵸? 더러워.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5분의 2가 기울기네. 그치?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직방은 얼마?
y-1은 마이너스 5분의 2의 x-1이 될 겁니다. 나 고딩직선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하고 1로 다 넘길게요. 5를 곱했어. 그러면은 5y 마이너스 5는 5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분배법칙 미리 할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요 1로 다 넘기면은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7 이퀄 제로가 됩니다. 지금 얘가 뭐냐?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게 직선의 방정식 뭐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7 이퀄 0이고요. 높이 h 구해야겠지. 높이. 자, 높이는 얼마야? 3,5하고 요거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전체 루트에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분의 절대값 여 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야겠죠. 그치? 그러면 6 여기 자리에 5 집어넣어야겠죠. 더하기 25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정리해놨어. 루트 29분의 24 이게 나온대. 높이가 루트 29분의 24가 나왔네. 그죠? 요게 세 번째 높이, 이게 세 번째 높이 구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 하면 되지? 삼각형 넓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9 높이 루트 29분의 14가 돼갖고요. 약분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해갖고 7로 약분돼갖고요. 요거 24지? 그치? 이 14가 아니라 24죠, 그쵸? 그럼 여기가 7로 약분이 되는 게 아니라 12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다 약분돼갖고요. 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가 최종 정답입니다. 47페이지 3번 문제. 답이 12야. 확인했어? 네. 오케이. 그럼 쌤이 여기를 지우고 지금부터 신발끈 공식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세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한 방에 구하는 방법. 응? 그래서 선생님 객관식에서 나왔어요? 싹 다 쓰지 마세요. 아, 또 근데 또 수행평가 때 막 물어보고 그럴까봐 일단은 촬영을 해놓고 쌤이 과정은 다 설명을 해놨어. 자, 신발끈 공식은 세 개의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야.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꼭지점을 하나하나 작성합니다. 그냥 규칙이야. 자, x1, y1, a라는 좌표. 그 다음에 밑에 B좌표, C좌표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C좌표를 먼저 적어도 되고 B좌표를 먼저 적어도 돼. 상관없어요. 나는 그러면 x2, y2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여기는 뭐를 적으면 돼? x3, y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데 지금 좌표 3개 다 적었지? 선생님 이제 꼭지점이 없는데요? 네, 아직 꼭지점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규칙이야. 한 개 더 적습니다. 한 개 더 적는데 뭘 적어야 되냐면 위에 거 있지? 맨 처음에 적은 좌표. 맨 처음에 적은 좌표를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치 신발끈 묶듯이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됐어? 따라와.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곱해서 적고 곱해서 적고 곱해서 적어서 나온 숫자가 3개가 될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야, 내가 한 이쪽 방향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도 해야겠어? 여기도 약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다 더해서 어디다 적습니까? 여기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규칙에 의해서 숫자가 몇 개가 나왔어, 지금? 2개가 나왔지, 그치? 여긴 할 수 있지, 이거는. 최종 삼각형의 넓이는요, 이 2개의 숫자를 빼갖고 절대값을 씌워갖고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존나 중요합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모양을 이쁘게 적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봐. 아까 47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갈 거야. 47페이지 3번을 다시 풀어볼게요. ABC가 있죠? A가 3,5, 그 다음에 B는 1,1, C는 6,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이 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원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맞아. 그치? 그런데 나는 이제 신발끈 공식을 알고 있으니 신발끈으로 답이 12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좌표를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요령이야. 자,
어쨌든 간에 맨 먼저 적어야 되는 좌표 있지? 요 좌표를 한 번 더 적어야 돼요. 그쵸? 요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맨 먼저 적어야 될 좌표는 간단한 걸 쓰는 게 좋아요. 딱 봐도 간단한 게 뭐가 됩니까? 얘가 간단하지? 그래서 얘부터 적을 거야. 자, 1, 1 적을게. 1, 1.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6하고 마이너스 1. 좌표 적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위에 거를 적으라고요. 자, 시작합시다. 곱하면 얼마야? 3 나오죠? 곱하면 얼마야? 30이에요.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싹 다 더하면 얼마야? 응? 누구야? 응? 또 색깔 또 깔맞춤. 곱하면 얼마? 5야. 이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야. 곱하면 얼마? 6이야. 더하면 얼마야? 8. 어? 깔맞춤. 그치? 깔맞춤. 빼. 절대값 쉬워.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 그럼 답이 뭐야? 12. 응?